셀트리온 목요일 플러스 1.84% 상승, 제약은 플러스 0.1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모습입니다. 저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막판까지도 끌어올렸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사주는 15,387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기로 한 물량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 매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197억의 매수, 기관들은 129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제약은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고, 외국인들은 2억 매도, 기관들은 14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최근 움직임 예상을 했던 대로 힘있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기관 외국인 큰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니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새로운 수급 측면에서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세우다가 오늘 다시 양봉을 보이면서 19만원대의 고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고점에서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겠지만 결국은 돌파를 해나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수급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다시 10만 주대로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의 매수 강도도 강해지는 모습이죠. 기관들 가운데서도 보험과 투시는 실적 발표 이후 지속적인 매수였고요. 연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어저께 2만 주대 매수, 오늘은 5만 주대 매수로서 매수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에 이어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일봉의 모양을 봤을 때 밑에 꼬리가 길고 위에 꼬리는 짧잖아요. 그리고 몸통은 양봉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는 상승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장중의 모습을 보시면서 수급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본다면 19만원대 돌파가 조만간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밀리면서요. 조정의 분위기를 10시까지는 보여주다가 10시 이후부터 10시 55분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전장 고점을 18만 8,600원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오후장 들으면서 다시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1시 30분 이후부터 끌어올리면서 2시 40분에요. 18만 8,800원에 오늘 장중 고점을 찍는 모습이죠. 그 이후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또 막판 뒤심 부적으로 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3시 이후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수급 변화가 나타난 것인데요. 먼저 오늘 외국계 창구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JP모간에서 아침에 9시 6분까지 3,146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단기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후 외국계 창구의 매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CLSA 창구를 통한 막판에 72,267주의 매수가 총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CLSA 창구를 통한 매수는 언제부터 들어왔나 살펴보게 되면요. CLSA 창구를 통해서 오후 2시 55분부터 매수가 들어옵니다. 41,533주가 2시 55분에 186,800원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요. 막판 종가에 가서 14,238주를 더 삽니다. 이렇게 해서 CLSA 창구를 통해서 72,267주가 매수가 된 것이죠. 아침에 들어왔던 JP모간의 3,146주를 포함을 하면 75,413주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로 들어온 것이죠. 특히 CLSA 쪽에서 막판 2시 55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는 이 시점부터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막판까지 끌어올렸다. 그래서 판에 끌어올린 요 힘이 결국은 CLS의 창구를 통한 매수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종 집계를 포함해서 장중 시간대별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시 29분까지 집계된 상황은요. 외국인들은 3,854주의 매도였죠. 그러니까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3,146주가 들어왔지만 국내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6,000주 정도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0시에 집계를 하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또 3,000주를 더 팔아서 6,854주의 외국인 매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11시 10분에 집계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16,000주 매수로 바뀝니다. 주가 움직임도 10시 이후부터 11시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1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은 2146주 매수니까 요 시간 사이에 약 4,000주를 더 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시 30분까지는 23,146주니까 1시간 10분 사이에 3,000주를 더 샀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종가까지는 10만 5천주가 매수잖아요. 이 차이가 바로 결론적으로 CLSA 창구를 통한 매수라고 봐야 되니까 CLSA 창구에 막판 오후 2시 55분부터 들어왔던 7만 2천주는요. 외국인이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외국계 창구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추정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까만머리 외국인, 즉 국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죠. 왜 까만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돈 주인은 법적으로 외국인이긴 하지만 그 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한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까만머리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단타 매매를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매는요. 추정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자금의 성격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요. 블랙락 등 한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들은요. 대부분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단타 매매만 했지만요. 이제는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성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금들이. 그 이유, 모멘텀은 뭐냐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총 소집 통지를 했잖아요. 그 내용 안에 중요한 수급상의 호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년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1조 3,600원으로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이 수치는 큰 변화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컨센서스 상으로 영업이익률은 30%를 넘어간다는 측면이고요. 특히 이제는 1분기 실적이잖아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523억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3천억이 넘어가는 수치, 3분기에도 좋고요. 4분기에는 4천억이 넘어가는 전망치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바로 정기주총 소집 통지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번 주총에서 보고안건이 있고 부의안건이 있는데요. 부의안건 2호 의안이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1일자 영상에서 상세하게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이 되게 되면요. 비과세 현금 배당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을 비과세 현금 배당으로 주겠다.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계속 확대를 하면서 비과세 배당금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자본준비금이 14조 8천억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6,200억을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준비금에서 빼서 그러니까 감액이 되는 것이죠. 감액한 6,200억 원으로 비과세 현금 배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25년, 26년 결산 두 차례에 걸쳐서 3천억 이상씩 비과세 현금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6,200억의 배당이 다 끝나고 나면요. 자본준비금이 아직 14조 1,800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감액을 해서 계속적으로 비과세 현금 배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비과세 현금 배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 3월 주총에서 상정되고 25년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현금 배당이 됩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15.4%의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금융소득과세의 비대상이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셀터린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배당도 받고 그 배당은 비과세로 받고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자기 자산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주주 입장에서도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이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비과세 현금 배당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죠. 비과세 현금 배당을 줄 수 있는 회계 장부상에 여력이 1조가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난 3월 1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움직임이 23년 11월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시작한 비과세 현금 배당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적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가운데서 헬스케어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자본 준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비과세 현금 배당으로 주겠다. 이것은 실적과 더불어서 수급의 모멘텀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점 돌파를 위한 저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